여러분, 남자랑 여자는 정말 다른 점들이 많죠. 신체적으로도 다른 점들이 많고 심리적으로도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가가지고 둘이 뭐가 다른지를 물어보면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많은 연구들이 성별에 따른 결과들도 살펴보는데요. 그만큼 성별에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남녀의 차이가 더 실감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한 쌍의 짝으로 만들어서 부부가 돼서 살게 하셨을까요?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오늘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다른 점들을 도와줘야 될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자가 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남자가 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꼭 성별로 인한 차이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각자가 인격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가 도와줘라.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더 약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또 아내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하신 거죠. 상대의 연약함을 외면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정말 섬기는 참된 사랑을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더 성화되고 성장하게 돼요. 만약에 배우자가 나랑 비슷한 존재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랑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해는 안 되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고집이나 교만도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내 시야도 더 넓어지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바쁘더라도 대화 시간도 내주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좀 바빠 보이거나 좀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은 좀 혼자 쉬라고 두기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참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별별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된단 말이죠. 배우자가 수건을 아무데나 던져놓는다. 그러면은 막 잔소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참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내가 치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와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돕는 사랑을 하면서 둘이 성숙한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라고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한 팀이 돼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 생활을 조별과제 팀 프로젝트 이런 말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저는 학생 때 교수님이 팀 과제를 내주시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인생의 대부분을 둘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 둘이 같이 힘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해나갈 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이제는 둘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둘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고요. 이게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둘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이거를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둘이서 같이 헤쳐나가니까 훨씬 더 심적으로도 힘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남녀 각각의 부족한 점들이 만나서 이게 보완이 되고 그리고 둘의 장점들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의 의사결정 스타일은요. 뭔가 핵심이
꿈이나 목표 한 가지에 좀 크게 집중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좀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둘이 뭔가를 합심해서 같이 할 때 가장 실수가 덜하고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둘이 같이 사역을 다닐 때 우리 둘의 특징들이 많이 조화가 된다.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엄마랑 아빠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고 또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서로의 다름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뭘 위해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둘이 같이 협력을 해라. 시너지가 나는 한 팀이 되어서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라. 그래서 둘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자랑 남자랑 다른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요? 제가 행복 심리를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쾌락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깊고 충만한 행복은 그냥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불편하고 힘든 거를 감수할 때 얻어지는 거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맞춰주는 노력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낼 때 진정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한 희생과 노력 이상의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맞춰줘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것만 고쳐주면 좀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운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물건의 그 제자리 위치를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이거를 진짜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서로가 스트레스만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인정을 하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물건이 이제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치우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고 좀 불편하긴 하죠. 물건 치우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도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더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옛날에 병원 신세를 졌던 전적도 좀 있고 그리고 체력이나 근력 같은 게 이제 남편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웬만하면 무거운 거 절대 못 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멀리 갈 일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꼭 이제 데려다 주려고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KTX를 타고 강의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버스 시간표를 잘못 아는 바람에 그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침부터 달려와가지고 저 태우고 기차역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되게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짜증 한 번도 안 내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데려다 줬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고마워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저희 남편도 더 이제 행복해지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 서로가 신세지고 고마운 게 많아지면 둘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질 거고 사이가 갈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행복한 마음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이 행복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배우자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내도 나 많이 도와주지.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짜증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 남편 나 아니면 누가 챙겨주냐. 그리고 나도 우리 남편이 안 도와주면 못 살지. 저 사람 없으면 불편하지. 이러면서 서로를 귀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얽혀진 관계는 그 감정이나 목적이 사라지면 금방 쉽게 깨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얽힌 관계는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 사이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이 부부 사이를 정말 단단하고 귀한 관계로 만드시려고 둘을 다르게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깊고 심오한 이유들을 많이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한테 더 끌림을 느끼기도 하죠. 만약에 남자랑 여자가 서로 외형이나 성격이 비슷하다면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 성별의 특징이나 나랑 다른 점들에 대해서 창조된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남자는 원래 이런 존재니까 여자가 참아야지, 여자는 원래 이런 존재니까 남자가 다 이해를 해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거고요. 나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보면 가끔 이제 상대 성별을 좀 헐뜯는 댓글들이 달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진짜 속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한다면 남녀 갈등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회에서의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영상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연인이든 부부이든 아니면은 남성 전체와 여성 전체의 관계이든 간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상대 성별에 대해서 헐뜯는 댓글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문제다, 누가 먼저 이해하고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맞추는 게 정말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자세니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창조 원리대로 아름다운 남녀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